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업라이즈에서 이호석 이사님과 함께 리서치를 하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네, MJ. 뭐의 약자인가 보네, 이름의 약자. 근데 제 이니셜을 따서 MJ라고 그렇군요. 영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네. 아침마다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4시쯤 일어나서 4시, 네. 그 해외 주요 외신들을 정리해서 이제 아침 방송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닝 브리핑을 할 때 MJ가 없으면 안 됩니다. MJ가 없으면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진짜 언제 출연을 하나 이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연말이다 보니 해외 네. 글로벌 IB들이 이제 내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주요 IB인 도이치뱅크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내년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도이치뱅크, 모건 스탠리, 그거 말고도 골드만삭스, BOA 등등 많을 텐데, 이 두 회사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그나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곳이 도이치뱅크였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글로벌 IB 중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 모건 스탠리여서 이 두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전망들 나오고 얘가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좋게 보는 애랑 제일 안 좋게 보는 애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네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올해 시장을 보면은 올해도 사실 되게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전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사실 여전하기 때문에 네. 전망이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례적으로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글로벌 IB들이 마이너스로 이제 전망을 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내년에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라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일단 적어도 200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살짝 마이너스 전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9년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이번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데 이 그림이 그러게요. 무엇이냐면 내년 전망을 할 때 가장 좋게 가장 상단 밴드를 제시한 이제 글로벌 IB의 포인트와 이제 가장 낮게 제시한 글로벌 IB의 차이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가 높이 솟아 있다라는 것은 그 전망에 글로벌 IB끼리도 지금 전망이 크게 갈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09년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도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안 좋게 보는구나. 근데 보통은 애널리스트들은 틀리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2009년에 그랬거든요. 2009년에 근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그때도 그러면 망한다, 된다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다면은 2023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두 회사들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요 IB들이 내년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모건 스탠리가 S&P 500 기준으로 3,900포인트, 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4,5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UBS 다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먼저 도이치뱅크. 제일 좋게 보는. 네, 그나마 가장 좋게 보는 곳이 도이치뱅크인데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이치뱅크는 내년 S&P 500이 연말에 한 4,500포인트 정도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랠리를 펼쳐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랠리가 5번째 베어 마켓 랠리라고 도이치뱅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왼쪽 그림 보니까 잠깐 올라간 게 있네. 네. 근데 이게 5번째네요. 네, 5번째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그렇다면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이치뱅크는 이 랠리가 1분기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면서 1분기에 4,500포인트를 찍는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역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빨간 색깔 테두리로 이제 표시를 해두었는데, 도이치뱅크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3분기, 4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로 역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 경제가 언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랑 4분기에 역성장, 즉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인상적인 부분은 4,500포인트에 도달하는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봤어요. 베어마켓 랠리인데 꽤 많이 오를 거라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이렇게 4,500을 말씀하신 대로 찍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3분기 때 이렇게 역성장을 할 거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3분기부터는 이제 점차 경기 침체를 주식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락할 거다. 네. 그런데 그 하락의 폭이 3분기에 가장 크게 하락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무려 3,250포인트까지 하락할 거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빠진 거예요? 4,500까지 올랐다가 3,200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네, 크게 빠지고 난 뒤에 그러고 이제 4분기에 이번에 크게 빠졌던 조정폭을 만회하면서 이제 겨우 1분기 수준인 4,5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그나마 내년 미국 주식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곳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4분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2, 3분기 때는 주식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좋게 보는 걸 먼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도이치뱅크가 제일 좋게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1분기 때 먹고 나오고, 그리고 4분기 때 올라올 때 먹지, 중간에는 쳐다도 보지 마,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이치뱅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1분기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첫 번째로 이제 기술적 랠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과거 평균 대비해서 이제 0이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평균 대비해서 지금 주식의 포지셔닝이 어디쯤에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네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지금 하단에 있는 이 선이 이제 기술적 저항선 같은 개념으로 향후 중립 수준인 0까지 다시 올라오게 될 텐데, 0까지 올라오면은 S&P 500 기준으로 한 6에서 7% 상승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까 지금 주식을 많이 들고 있냐, 적게 들고 있냐로 봤을 때는 주식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채워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오를 것 같다. 네, 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주식시장의 펀드 플로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면, 최근 주식의 펀드 플로우가 이게 보라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펀드 플로우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양수로 플러스 수준에 있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1분기에 주식시장의 펀드 플로우가 좋았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펀드나 뭐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1분기까지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보니까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1, 2, 3월 달에 확연하게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도 연말에는 좀 쉬고 내년에 하자. 그리고 1월 달부터 바로 돈을 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노려봐라 이런 거네요. 세 번째는 이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현재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에 보면은 자사주 매입과 기업의 실적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면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내년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이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도이치뱅크의 이러한 주장은 조금 비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사주 매입하니까 주가 오른다고는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리세션 있는 구간에서는 이 그림에서 녹색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니까 많이 안 샀단 말이에요.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봐야 된다 이런 거네요. 저희가 소감을 한 말씀 드리자면 논리가 그렇게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좋다라고 보는 것의 논리는 약간 수급적인 논리,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베어마켓 랠리를 잘 먹고 나와라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Since you said that you want to be in cash first, then you want to buy treasuries, then credit, and buy equities last. Where are we on that time frame? Should we be buying duration here? So yes, front end cash, short duration was the first place to go for safety because it was a bear market for bonds and stocks. But then bond yields reached an attractive level. We thought this summer, and of course we exceeded that. We got to 4.25 on a 10-year, and now we've come back to 350. So it's obviously not as good a value as it was a month ago, but it's still a better place to be if we're going to be right about the earnings cycle. And then investment grade credit, also offers a pretty good place to be as long as you're high, on the credit quality side, and you're probably not, 5 to 7 years is kind of your duration there. And then yes, equities are last. Now within equities, we've been positioned all year in sort of the defensive sectors, which are basically bond proxies, right? So that's why we've outperformed so much this year in our portfolios, because we basically made that shift. Even within our equity books, you can be defensive, and that's what the market likes right now. I don't think there's as much of a distinction between value and growth at this stage of the economic cycle, unless you're talking about the defensive parts of value. For example, utilities and staples and healthcare, those are value sectors, but they're not the kind of value sectors that people normally think about when they say, I want to buy value. Normally you're thinking about industrials and financials and energy and commodities, and that's probably not the place you want to be at this stage. 그리고 이제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S&P 500이 3,9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이네요? 딱 지금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사실 조금 더 밑에 있기는 한데 딱 지금 수준으로 그냥 내년도 마무리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내년에 이제 어닝 리세션이 온다. 기업들의 어닝이 크게 빠질 거다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냥 리세션이 아니고 어닝 리세션, 기업 실적에 집중하는 거죠. 네. 모건 스탠리의 말에 따르면 기업의 실적이 이제 마진의 압박이 오면서 실적의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 본인들의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수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차트를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네. 저 노란색 점선이 모건 스탠리가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주택 착공지수, 크레딧 스프레드 등을 활용하여서 이제 기업 어닝, 기업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 만든 본인들만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한 1년 정도 이제 선행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년을 선행하는 지표를 네. 모건 스탠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은 S&P 500의 EPS 성장률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진짜 똑같이 움직이네. 1년을 정확하게 선행하네. 이 사람도 이거 만드는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본인들만의 모델에 따르면 이제 한 앞으로 1년간은 S&P 500의 EPS가 빠질 거다라는 것을 첫 번째 차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차트는 저희가 사실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 등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이제 PMI 지표 말고 다른 지표를 합산해서 또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지수가 이 주황색깔 점선입니다. 이 점선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전망을 해도 내년에 S&P 500의 EPS 성장률이 향후 1년간은 하락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매출이 빠지는 게 마진이 빠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기업의 이제 어닝이 빠지기 전에 마진이 먼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실적이죠, 어닝. 네. 그리고 마진이 노란색이네요. 네. 파란색 선이 매출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진이 먼저 이렇게 크게 빠지고 난 뒤에 따라서 어닝, 실적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진이 중요하다, 마진이 하락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빠지는 구간에서 노란색이 먼저 없어진 다음에 파란색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없어지는 게 마진이 축소되면서 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파란색이 줄어드는 거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거라고 보면, 사실 지금은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차트는 이제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아래 왼쪽 차트의 첫 번째 차트를 보면은 노란 색깔 선 같은 경우에 NFIB 중소기업 서베이의 임금 비용 항목이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 항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IB라는 곳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서베이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노란색 선은 임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거고 파란색 선은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이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많이 갈라졌네요. 지금 보시면은 임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0 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0 이하에 있어가지고 수요가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기업이 이제 매출을 많이 내려면은 비용은 줄여야 될 것이고 물건은 많이 팔아야 하는데 이제 물건을 많이 팔려면 수요가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요는 약하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 단위 임금은 높기 때문에 기업의 마진에 압박이 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업의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매출과 비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업 마진을 추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매출을 명목 GDP 성장률을 대용치로 써서 계산을 했고 비용은 이제 고용비용 지수라는 ECI 지수를 가지고 이제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 선이 명목 GDP이고 노란 색깔 선이 고용비용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차를 가지고 만든 선이 바로 지금 검은 색깔 선인데 지금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하락할 때 S&P 500의 EBITDA 마진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건 스탠리 추정 모델에 따르면은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것인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사실 마진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플랫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모건 스탠리는 되게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보면은 모건 스탠리는 정말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NFIB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세부 항목이라든지 기업 실적을 마진이나 매출로 나눠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명목 성장률을 ECI로 나눠본다든지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은 기업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기업 마진의 전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매우 낮다, 격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업의 마진인데 미국 기업들은 진짜 뭘 했길래 마진이 이렇게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도대체 2000년 이후로 미국 기업들은 뭐 한 겁니까? 8% 마진이었던 게 벌써 지금 12%까지 올라갔는데 이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챌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 선이 컨센서스인데 마진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내년에 글쎄 이런 거고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는 주황색이나 빨간색처럼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희망사항이긴 한데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MJ가 말한 대로 MS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자, 이 격차가 보니까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마진이 2% 차이 나거든요. 마진이 2% 차이 나면은 EPS가 2% 줄어드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2%의 마진 하던 것이 10%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익은 2분의 12가 빠지는 거거든? 6분의 1이 빠지는 거야. 엄청 빠지는 거예요. 16%. 그러니까 이익이 16% 빠지면은 주가도 밸류에이션이 똑같다면 16% 빠져야 되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면 그보다는 덜 빠져도 되는 거지만 이익이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개인적으로 꼭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니 과거 기업의 이제 어닝 리세션, 실적 리세션이 한 15, 16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근데 현재 선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란 색깔 선입니다. 지금 4개월 정도 이러한 기업 실적 리세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은 기업의 어닝이 계속 악화될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그 2020년 그러니까 노란색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겪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리세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닝이 실적이 악화되는 구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합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만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섹터를 사라라고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한 게 있는데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를 이제 비중 확대, 투자에게는 비중 확대를 하였고 임의 소비재나 테크 기업들 비중을 축소해라 라고 해서 전형적인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질 거니까 헬스케어 그래도 뭐 아프면 뭐 돈을 써야지 뭐 어떻게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그래도 뭐 경기가 안 좋아져도 뭐 양치는 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안 사도 되는 것들은 안 살 거라는 거고 그런 섹터들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MJ가 첫 출연해가지고 긴장 많이 했나요? 긴장은 너무 많이 했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 아니 평소에 그거에 비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소감이. 사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엔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 와서 해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이라서? 네. 다음에는 좀 덜 떨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랑 모건 스탠리 제일 좋게 보는 데랑 안 좋게 보는 데. 근데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기로는 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보는, 그러니까 제일 좋게 보는 애도 이렇게 안 좋게 보면 좋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내년에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